자, 2013년 12월 정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티강 리딩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번부터 140번까지 10문항인데요. 이번 강은 매 회마다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이제는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영역이죠. 이제 자,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높은 집중력, 관심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평소 때보다 조금 더 높은 집중력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A, B, C, D의 선택지가 하나의 단어가 다른 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도 있고 부정사도 있고 ing의 동명사 분사도 있고 자, ed 형태의 분사도 지금 선택지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함정이 뭐죠? 자, 이 giv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모르면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랬죠? 늘상 강조하는 단어예요. 형태를 조심해라. PP형처럼 생겼지만 순수한 뭘로 쓰일 수 있다? 전치사로 쓰일 수 있고 의미도 완전히 바뀌죠? 주다의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요. 무엇을 고려했을 때 고려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이 전치사적 개념이 과연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가를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to give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to give 다음에 컴마로 끊겼으니까. 이 녀석은 부사의 지금 구나. 자, 부사의 구를 이루는 거겠죠. 절은 아니고요. 자, that 이하는 앞에 있는 fact를, 자, 이렇게 fact와 동격인 명사절 혹은 fact를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일단 판단을 하면 자, 목적어 플러스 to give가 될 수 있죠. 그 사실을 주기 위해서 주려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given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실을 갖다가 받는다 라는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사실을 고려했을 때라고 하는 뜻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giving은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give만 동사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동사가 나왔는데 컴마 이하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D번만 소거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따져보시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뭐가 답이에요? 전치사적 개념이 답이더라. 어떤 사실을 고려했을 때? 바로 This is his first year as city mayor. 자, 시장이죠. city mayor. 시장으로서의 첫 번째 해다. 이번 해가. 맞죠? 올해가 시장으로서의 첫 번째 해라는 사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격의 명사절이고요. 자, 혹시 이제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좀 혼돈스러우신 분들은 자, 그 부분을 안 들었다고 치세요. 알겠죠? 그래서 that 이하의 사실 그냥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명명백백하게 하자면 that 이하가 대시 관계대명사라면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완전 문장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대명사절은 아니고요. 자, 둘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that 이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고려한다면 자, Mr. Park은 어떻다? 자,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just는 조정하다. 타동사죠. A를 자, B에 맞게 적응시키다의 뜻. 그 다음에 적응하다의 뜻. 둘 다 있죠. 그래서 타동사와 자동사가 둘 다 되는 동사인데 여기는 뒤쪽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무엇입니까? 자, Park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응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Quite well. 다소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새로운 역할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어떤 사실을 준다,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that 이하의 사실을 고려해보면 고려했을 때 자, 그분은 잘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31번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전치사 given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given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지금 give를 변형한 자, 그런 선택지들로 채워져 있지만 결국은 함정은 뭐다? 나머지들은 전부 다 좀 들러리 쓰는 거고요. ed형의 전치사 개념을 적용해 보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맞췄을 것으로 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언제나 자, ed, ing형의 전치사들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given 말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ed, ing형 전치사 뭐가 있어요? 앞쪽에서 우리 하나 했는데 following을 하나 했죠. 무엇의 뒤이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regarding, concerning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ing가 붙어 있지만 순수 전치사예요. 자, about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given, 무엇을 고려했을 때 라고 하는 아이들은 자, ing형 혹은
PP형 전치사니까 자, 유난히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두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공감하셨으리라고 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형용사 내지 분사입니다. 이 녀석은 동사로부터 나오진 않았죠. 동사로부터 나왔죠. 자, 그런데 ED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사로 쓸 수 있습니다. 가속된 그런 뜻이겠죠. 자, powerful 하다라고 하는 건 강력한의 뜻일 것이고, avoidable, 그럼 피할 수 있는 이런 뜻이고, 자, cynic이라고 하는 건 경치가 아름다운 그런 뜻이겠죠. 자, 바로 뒤에 있는 by way를 자, 지금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요 C번의 ED는 동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따라서 의미가 다른 형용사이거나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사이기 때문에 어휘 문제로 판단하고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엇으로서 알려져 있습니까? 이번엔 known이 나왔는데 as가 나왔네요. 자, 뭐로서? 바로 skyline drive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byway가 되겠습니다. byway는 뭐죠, 여러분들? by the way는 편의점인데 byway는 뭘까요? 자, 이건 샛길입니다. 샛길. 조그만한 길 있죠? 메인 로드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자, 좁은 길을 우리 샛길을 갖다가 byway라 그래요. 근데 그 byway가 어떨까요? 파워풀 할까요? 아니면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속된 걸까요? 이거 벌써 의미를 더 이상 확장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까지만 딱 해석하시면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경치가 아름다운 그 샛길이 어떻습니까? reveals. reveals는 드러내다의 뜻이죠. 그죠? 폭로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뭘 드러냅니까? 아름다움이고요. 누구의 아름다움이에요? 바로 산의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드러내는데 누구에게 드러냅니까? 자, 바로 drivers, 운전자들에게 드러내고요. 어디에 있는 운전자들이에요? 바로 길 위에 있는 운전자들에게 자, 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2번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셨을 것으로 자, 생각이 됩니다. 됐죠? 30번 때 문제 치고는 아직까지는 크게 그렇게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33번 문제 여러분들 보실까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다르죠. A번은 명사고 B번은 able이 붙었으니까 형용사고요. C번은 ED형이에요. 그러니까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분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D번은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선택지 중에 알맞은 품사를 찾아서 답으로 쓰시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따져봅시다. 주어가 나와 있고 자, 괄호로 묶으세요. 여기까지. 해석이 안 되더라도 모든 submissions가 자, should be made 돼야만 하는 거예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언제? 바로 자, 15일까지는 늦어도. 자, 그러면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올 수 있는 품사가 뭐밖에 없어요? 수동태 이하의 명사 목적어가 필요한 것도 아닐 테고 수동태 이하의 또 동사가 필요한 것도 아닐 테고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인데 자, 컴마로 딱 끊겨 있잖아요. 자, 말도 안 되죠? 따라서 정답은 D번에 preferably라고 쓰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prefer라고 하는 동사가 선호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preferable, 자, 혹은 preferred라고 하면 이거는 선호되는, 이거는 선호할 만한 그런 뜻이죠. 따라서 preferably라고 하면 뭐겠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걸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가급적이라고 여러분들 번역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submit가 제출하다의 뜻이니까 이건 제출이겠죠. employee of the month는 이달의 직원의 뜻입니다. 이달의 직원을 뽑기 위한 자, 그런 어떤 서류 제출이 있었나 봐요. 자, 이달의 직원을 위한 모든 제출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 make라고 하는 동사는 행위의 목적어를 만나게 되면 뭐라 그랬죠? 없던 행동을 만들어내다라 그랬죠. 이거는 제 수업을 들으신 학생들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강조할 거예요. 따라서 행위명사가 주어 자리로 가고 BPP가 되면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직역하면. 따라서 submission이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게 직역이에요. 자, 번역하면 제출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겠죠. 언제까지요? 바로
늦어도 15일인데요. 이달 15일까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언제? 자, 10시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지금 가급적이라고 하는 의미의 부사가 들어가는 것이 자, 적절하고요. 어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품사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문장이 죄다 완전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나 아니면 명사 이외에 다른 품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수식 당할 만한 명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 부사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때까지 가급적이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맥락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언제까지? 라고 해서 뒤에 있는 자, by라고 하는 전치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명사 이외의 모든 품사는 다 부사가 수식하니까 정답 D번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34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수라면 A번과 D번은 그냥 소구하실 수 있겠어요? 왜? so 대시 in order 대시니까. so와 that 사이에 뭐뭐가 들어가면 자, 그때는 의미가 바뀌지만 so 대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hat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제 뭐뭐일 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as well as가 답이냐 아니면 뭐뭐의 앞에서 라고 하는 자, 전치사가 답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as well as는 참고로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와 대단히 비슷하죠.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앞쪽의 문장은 완전한 상태입니다. 마케팅 팀이 어떻게 되죠? 자, be in charge of 뭐죠? 뭐뭐를 담당하다의 수거죠. 뭘 담당합니까? creating. 만드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뭘 창조하죠? 새로운 회사 로고를 만드는 것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omotion pl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 촉진 계획이 되겠죠? 뭘 위한 거예요? 그 계획이 company's new line of athletic shoes입니다. athletic shoes는 운동화예요. 그 다음에 l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줄의 뜻으로 쓰이지 않으면 종류죠. 상품 라인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라인이다 라고 하면 종류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운동화에 대한 프로모션 플랜의 앞에서 로고를 만드는데 책임이 있어요?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는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서 자, 바로 무엇입니까? 새로운 로고를 갖다가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자, 프로모션 플랜을 만드는 것.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굳이 걸린다라고 하면 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프로모션부터 여기까지가 B. 그래서 자, 프로모션 계획뿐만 아니라 로고를 만드는 것에도 자, 지금 책임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등위 접속사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as well as 다음에는 꼭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것이 다 생략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생략됐습니까? The new marketing team will be in charge of creating까지가 지금 이 빈칸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빈칸 앞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as well as와 그 다음에 a promotion plan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연결된 접속사가 맞죠. 다시 한번 as well as는 등위 접속사와 비슷해요. 자,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등위 접속사의 유사한 접속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34번 마무리 짓고요. 135번 갑니다. 자, 35번에 A, B, C, D의 단어가 일단 친숙치 않죠. 그런데 어때요? 형용사는 분명히 보이고 그 다음에 ITY로 끝나면 명사죠. 그러면 이 단어는 뭘까요? maneuver라고 하는 단어는 앞쪽에 to가 붙어있는 걸로 봐서 동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가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부족하셨다면 이렇게라도 짚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품사 문제니까 일단 이 단어의 뜻은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자, 비동사가 있고 부사가 왔습니다. 그럼 뒤쪽은 어떤 보호? 형용사 보호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정답은 B번이죠. 투부정사도 분명히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뭘로부터? highly로부터 바로 수식을 받아야 되는 상태죠? 자, 게다가 maneuver라고 하는 단어가 만약에 타동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하에 목적어도 동반돼야 되는데 뒤에는 목적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됐죠? 이렇다라고 하면 자, 이제 확률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저 단어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도 모르겠고 자, 따져보시면 기본적으로 동사는 안 되는 것이고 명사 보호도 안 되는 것이고 자, 부사로부터 수식 받으려면 형용사는 지금 딱 들어맞고 얘는 만약에 투부정사가 돼서 좋아요. 좋습니다. 투부정사 보호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요. 투부정사가 부사로부터 수식 받았다고 칩시다. 어거지를 부려서. 아, 요거 뒤에 목적 없는 게 찜찜한데?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가시더라도 여러분들 B번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B에다 답을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단어의 뜻을 알면 물론 더 정확하게 썼겠죠. maneuver라고 하는 단어는 능숙하게 다루다, 조작하다, 조종하다의 뜻이에요. 긍정적 의미를 쓰면 아주 능숙하게 다루고 조종하는 겁니다. 자, 부정적으로 쓰면 조작하다의 그런 뜻도 있죠. 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자, 새로운 스포츠카가 얘 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동사 아래 is 있죠? 따라서 또 괄호를 묶어보세요. 이렇게 묶으시면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Excel Automobiles 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스포츠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highly라고 하는 것은 very의 뜻도 있고요. 대단히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자, 높은 수준으로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다? 이거 조종하다의 뜻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자, 어떻게? 높은 수준으로 자, 조종이 가능하다,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대단히 maneuverable 이라고 하면 자유자재로 조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서조차도 자, 바로 젖은 도로의 conditions 조건이죠. 자, 그런 조건 위에서조차도 자, 자유자재로의 조작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가시는 게 맞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휘까지 있으면 더욱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만약에 maneuver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몰랐더라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금 자, 요리 붙이고 조리 붙이고 요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서 함정을 피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너 B가 답이지 라고 하는 확신에 여러분들이 이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또 5문제가 또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자, 그러시면 또 잠깐 지루함을 좀 달래고 자, 후반부에서 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문제 남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보도록 하죠. Don't go away. 자, 36번부터 40번까지 마지막 5문제입니다. 자, 바로 문제 보시죠. 자, A, B, C, D 선택지가 모두가 명사예요. 그리고 뜻이 다릅니다. 자, relations는 관계의 뜻이고요. qualities는 당연히 품질의 뜻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이것이 단수가 되면 형용사로 쓰일 수 있어요. 형용사로 quality가 쓰이면 양질의라고 하는 뜻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가 이제 야구 경기 볼 때 선발 투수가 6이닝 동안 3실점 이하로 실점을 하게 되면 자책점을 주게 되면 뭐라고 하죠? quality start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 양질의 선발 피칭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quality products 이렇게 얘기하면 자, 품질 제품이 아니고요. 양질의 제품을 말한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명사일 수밖에 없겠고요. expressions는 표현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vacancies는 오늘 여러 번 나오네요. 자, 앞쪽에 1강에서도 vacates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었죠? 자, 바로 비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자, vacancy라고 하는 것은 빈자리, 공석, 뭐 빈방 등등등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호텔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요. 호텔은 뭐 그렇고 모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의 그런 모텔이 아니고요. 자, 미국의 이제 모텔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상에 자, 그런 숙박시설이에요. 고속도로 상에서 이제 쇽 빠져나가면 이제 주차장이 큰 게 있고, 뭐 주유소도 있고, 그 뒤에 이제 잠을 잘 수 있게끔.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그런 곳에 가면요. 자, 주인장을 찾으러 딱 들어가면, 자, 오피스에 뭐라고 써 있어요? No vacancy.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빈 방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vacancies라고 하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했더니 역시 30번 때 문제답게 조금 해석이 좀 껄끄럽습니다. influx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저 단어는 유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무엇에? 여름 관광객의 유입 때문에. 이게 원인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면, 여름 관광객의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겠죠. 인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예, 들어오는 거예요. 유입 때문에. 거기에는 뭐뭐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극소수의 뭐뭐만이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발견될. 자, 어디에서? 호텔에서. within 30-mile radius. 자, radius라고 하는 단어는 자, 저건 뭘까요? 반경의 뜻입니다. 직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건 뭐 토익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diameter라고 하는 단어, diameter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자,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반경 30마일 이내에 호텔 안에서 발견되는 뭐뭐뭐가 조금밖에 없어요? 바로 빈방이 조금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관광객의 유입이 원인이라면 바로 빈자리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influx 같은 단어는 여러분들께 토익에서 가끔 등장은 하지만 친숙치 않은 그런 단어였을 것이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자, 뭐 그것만 여러분들이 해결이 잘 되면 답 쓰시는데 또한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갈게요. 37번 가보시면 A, B, C, D는 의미가 서로 다른 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ideally는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evenl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주목할 필요가 있죠. even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부사거든요, 여러분들. 뭐뭐조차도라고 하는 강조 부사잖아요. 그런데 even이라고 하는 단어에 ly가 붙었어요. 다시 말해서 even은 형용사일 수도 있나 봐요. 맞죠? even이 형용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자, 균등한. 반으로 딱 잘랐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자, 균등한과 평평한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짝수의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반으로 딱 잘랐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evenly. 알겠죠? 자, 그래서 even의 형용사에서 evenly가 나왔기 때문에 저것은 균등하게, 자,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또 한 가지 추가해 볼까요? even은 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뭐뭐를 평평하게 하다라고 하는 타동사와 자, 균등해지다, 평평해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동사로는 거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evened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제 even 다음에 s를 붙여서 evens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뭐지? 그리고 당황해 하시면 안 되고요. 동사로도 쓰니까 s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chemically라고 하면 화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선택지가 답이 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자,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지원자인데요. 동사 나올 때까지 괄호로 또 묶어보세요. 자, 어떤 포지션이 있는데 interior design specialist입니다. 자, 그래서 내부 디자인을 하는 자, 그런 전문가 포지션이 있죠. 자, 그 포지션에 대한 지원자들입니다. 그 포지션을 얻기 위한 지원자들은 take, 수업 따위를 듣다의 뜻도 있죠. 관련된 대학 수준의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 해서 문장은 끝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완전 문장입니다. 아, 지원자들이 대학 레벨의 클래스를, 관련 클래스를 들어야만 하는구나. 자, 어떤 상태로? 뭘 가진 상태로? with year를 가진 상태로. 자, with year는 무엇입니까? bachelor's degree. bachelors는 뭐죠? 학사가 되겠습니다. 저 자리에 master's degree 이렇게 되면 석사 학위가 되겠죠. doctor's degree 이렇게 얘기하면 박사 학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분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상태로 자, 어떻습니까? 대학 수준의 그런 어떤 관련 클래스를 들어야만 한다. 이런 자격 요건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죠? 조심스럽게 with year를 가지고 있어요? 균등하게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화학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자, 이상적으로는 말이죠. with year를 가진 상태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ideally를 가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면 이상적으로라고 하는 게 조금 해석이 어색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번역한다? 원칙적으로, 이론상으로. 이상적인 거니까 현실이 아니라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자, 이론적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원칙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with ER을 가진 상태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with ER을 가진 상태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자, 다시 말해서 원칙적으로 with ER을 가진 상태로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ideally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분명히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으니까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휘 문제가 아니더라도 part 7에서 만나시더라도 해석을 주저주저하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137번 마무리 짓습니다. 정답은 B번이었고요. 38번 가시면 ABCD 선택지가 품사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그 품사부터 먼저 결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혼돈스러운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but 이하에 주어 동사는 분명히 보여요. 자, 그러면 but 앞쪽에도 주어 동사가 보여야 되는데, 자, 이 문장의 동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is가, 자, 지금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when부터 시작해서, 자, 바로 made까지입니다. 자, 이 아이가 뭐란 얘기죠? 명사의 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주어 동사가 뒤에 있으면 앞에도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whoever는 ever가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그죠? ever의, 자,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who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절이 나와야 되고 이 전체 절이 하나의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여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whoever가 만약에 접속사로 여기 나오잖아요. 접속사 겸 주어로 나오는 거예요. whoever가 붙었다 해서 바뀌는 건 없거든요. 주어 겸 접속사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whoever가 이끄는 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얘가 뭐죠,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목적어의 절이었어요. 됐죠? 그러면 요 주어에 걸리는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요 절 전체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다 묶어놓은 게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절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주어라고 치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whoever가 이끄는 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행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명사절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I will hire. 저는 고용할 겁니다. Whoever you recommend. 당신이 누구를 추천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물론 그때는 사실은 whoever가 아니라 whomever를 써야 되는데 목적격 whomever 대신에 whoever를 쓰는 일은 굉장히 구어체에서 빈번합니다. 그래서 whoever you recommend.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문장이 이제 혼돈스러우시면 이렇게 바꿔도 좋아요. I will hire whoever will be recommended. 누가 추천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요 절 전체는 무슨 절? 명사절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죠? whoever가 이끄는 절은 부사절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No matter who의 뜻으로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Alright. 자, 그래서 ever가 붙는 아이들은 100% 명사절이 될 수 있고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도 될 수 있는데 여기는 but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 동사가 뒤에 있고 앞에도 있어야 되는 대등한절의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절 자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접속사가 필요 없고요. 순수하게 명사만 나오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얘 빼보세요. 그러면 but에 걸리는 주어 동사 1, 2번이 누구예요? 얘가 주어 1, 얘가 주어 2, 얘가 동사 1, 얘가 동사 2, 얘가,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자, 얘가 주어 1, 자, 그 다음에 얘가 동사 1, 그 다음에 but을 중심으로 얘가 주어 2, 그 다음에 얘가 동사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 뒤에 부분에 when 이하의 요 절이 하나의 목적어절이다라고 하는 판단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은 명사절이잖아요. 그죠? 그 판단만 하실 수 있으면 이 자리는 명사가 오면 되는 자리지 명사 겸 접속사가 와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whoever처럼. 이해됐습니까? 자, 이 아이는 접속사임과 동시에 후 자체가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명사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납득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일단
A번 소거하시면 나머지 명사 3개가 나와 있고 이 중에 적절한 명사를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동사가 뭘로 제시되어 있어요? 확신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은행에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확신해요? 사물이 확신해요? 사람이 확신하죠? 그러니까 일단 nothing은 안 되겠어요. any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라도 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가 있고요. 자, nobody는 부정어입니다. 따라서 확신하지 못하죠. 은행에 있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가 C번의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누구라도 확신을 한다가 D번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C와 D는 정반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확신하지 못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be sure는 be 플러스 보어의 구조이지만 여러분들 이걸 묶어서 하나의 타동사로 치는 거 알죠? 네, 그래서 be 플러스 형용사가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받는 어구들 저랑 이제 이 예상문제 프리특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여러 번 보셨어요. be proud that. 자, 주어 동사. 누구누구가 뭐뭐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다. be sure that. 주어 동사. 그죠? 예, 그래서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것을 확신하다. 라든가. 자, be positive that. 자,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것을 확신하다. 등등등의 표현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자, be sure 다음에는 자, 지금 대절이 많이 오는데 대절이 명사절이라고 한다면 물론 요 대은 생략이 가능하지만 의문사절도 얼마든지 명사절이란 말이에요. 언제 혹은 어떻게 자, 인출이죠. 예금 인출, withdrawal. 자, 예금 인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무도 확신은 못하지만 the books. 자, books는 여기서 뭐예요? 통장이겠죠. bank books를 말하는 걸 거예요. 자, 통장은 보여줍니다. 자, 뭘 보여줍니까? 여기도 또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계좌가 자, 어떻게 하고 있다? 자, 5,000불 이상을 missing. 자,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다. 됐습니까? 자, 5,000불 이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벗의 내용을 보시면 자, 벗과 호응을 이루려면 아무도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5,000불이 지금 날라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맞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138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C번으로 선택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정답을 여러분들 C번으로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과연 whoever는 뭘 하는 애냐. 자, who와 똑같아서 이하에 절을 데리고 나오고 이 절은 또 완전한 절이에요? 불완전한 절이에요? who 자체가 명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절을 이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whoever가 이끄는 절은 무슨 절? 명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문장이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고 이 자리에 명사만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지금 whoever가 이끄는 절이 들어가서는 대단히 gon란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에 절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동사가 하나가 보이고 동사가 2개가 보이고 but 이하를 보시면 또 동사가 하나 보이고 동사가 또 2개 보이고 지금 접속사가 생략돼 있거나 자 혹은 접속사가 필요 없는 그런 절들이 지금 잔뜩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장 구조 판단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명사로 판단하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명사로 판단하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자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이렇게 구성된 자 문장이기 때문에 앞쪽에는 자 명사만 있으면 된다. 접속사는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었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39번이고요. 39번의 A, B, C, D는 선택지가 자 모두 형용사로 되어 있고요. periodical이라고 하면 주기적인 그런 얘기죠. few라고 하는 거는 자 뒤쪽에 뭐가 오죠? 이거는 한국말로 해석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몇몇의 극소수의 그런 뜻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복수명사만 옵니다. 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안 되겠어요. thorough는 철저한, 자 converted는 전환된 그런 뜻이죠. 얘는 순수한 동사는 아니지만 형용사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사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니까 얘는 understanding은 ing지만 동명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이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것도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럼 주기적 이해냐? 아니면 철저한 이해냐? 아니면 converted, 전환된 이해냐? 중에 답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앞에서부터 해석 한번 해볼까요?
6주간의 트레이닝 기간이 있었는데요. 인텐시브 했대요. 집중적인 6주간의 트레이닝을 겪은 이후에 각 직원들은 어떻게 되죠? 갖게 될 거예요. 뭘 갖게 될 겁니까? of 이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건데요. 그 이해가 어떤 이해죠? 바로 철저한, 철두철미한 thorough.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한? 회사의 핵심적 가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죠. 그래서 그들의 임무뿐만 아니라 회사의 가치에 대한 철저한 이해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을 C번으로 선택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보통 39번 정도면 선택지가 굉장히 어렵게 깔리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수월한 편입니다. 마지막 문제 가시면 140번인데요. 40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어떻습니까? 품사가? 전부 다 ED형으로 생겼잖아요. 따라서 B 플러스 PP의 수동태를 구성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자동사는 A, B, C, D 중에 안 될 텐데 자동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lecture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사로 쓰면은 강연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타동사로 쓰면 누구누구한테 잔소리하다의 뜻이에요. lecture 하는 거예요. 따라서 be lectured면 앞에 주어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somebody가 be lecture 당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somebody가 잔소리 들었다가 돼야 되는 건데 주어가 뭡니까?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잔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A번을 여러분들 제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lecture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동사로 알고 있었는지. lecture는 물론 ed를 뒤에 D를 떼내면 명사로도 훨씬 많이 쓰죠. 그러나 동사로 이렇게 쓴다는 사실을 오늘부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고수라면 A번을 척. B번에 conceive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이게 토익에서 가끔 정답으로 출제되는 단어인데, 마음속에 뭔가를 상상하다, 품다, 구상하다의 뜻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C번의 resemble는 닮았다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motivate는 또 누구누구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be motivated가 되려면 앞에 누가 와야 돼요? 또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목적어를 취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냥 단지 동사 자체의 뜻만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풀이의 활용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동기부여가 됐어요가 돼야지 아이디어는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들이 구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생각이 닮아졌는지. 물론 C번은 여러분들 정말 고수라면 수동태가 또 안 되는 동사긴 한데요. 괜찮아요. 그런 거 몰라도. 해봅시다. for 이하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새로운 wind powered.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power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력이 되겠습니다. 풍력 generator. 발전기예요. 새로운 풍력 발전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when 이하일 때 구상되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닮아졌다가 수동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C번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답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으로 가시면 when 이하로 가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휴가 중이었을 때 구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in the plains. plains는 평원의 뜻도 있죠. 그래서 명사로는 plains가 plain이 평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시면 of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의 평원에서 휴가 중이었을 때 구상이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네 번째 강까지의 강의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되게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파트였기 때문에 집중력도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더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막상 풀어놓고 보니까 과히 그렇게 난이도가 이번 달은 높지는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랬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잘 채워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네 번째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다섯 번째 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